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갈수록 본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자제하고 발언하시는 분도 자제하고 의석에서도 서로 자제하고 해서 본회의장 분위기를 좀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11개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국정을 장악하는 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짓밟혔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은 아빠 찬스 앞에서 좌절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법정으로 내몰렸습니다. 노동권 행사는 범죄로 취급받았고 파업은 탄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삶은 무너졌고 국정은 무책임 아래 방치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든 것은 공정이 아니라 권력, 혈연, 검찰로 얽힌 신특권 카르텔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불공정과 불통의 병을 허물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가짜뉴스, 허위사실, 선동적 표현으로 폄훼하신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추계가 5.5% 수익률을 반영한 것이라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15%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기금이 생긴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5.5%보다 1.3%포인트 높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또 10,000원 내고 5,000원 더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 10,000원 내고 5,000원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연금 수익비 1위 넘습니다. 국민들이 연금 테크까지 하는 현실에 비해서 허위사실, 왜곡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번 연금개혁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지난 21대 때 2년 동안이나 연금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였습니다. 민주당이 45% 주장하다가 양보한 것입니다.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국민의힘이 미래세대를 갈취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질의는 대정부 질의도 정책 비판도 아닌 무지에 기반한 선동, 가짜뉴스이며 국회의 품격을 해치는 무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견에 대해 내부 정리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보고 받으셨죠?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현직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학위 자격이 미달해도 합격, 무급 인턴 경험도 경력으로 둔갑해서 합격, 필기 면접 50대 50이라고 해놓고 면접만 평가해서 합격.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반칙, 명백한 권력형 채용 비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이 없습니다. 이 침묵 방조의 의미입니까?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있고 외교부에서는 나름 해명을 하였으나 그 해명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존경하는 한정혜 의원님이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는데 당시 김서구 권한대행이 검토하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13일이 지났습니다. 장관님, 검토 끝났습니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은 기본적으로 그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서 검찰 자체의 자율 규정을 우선시하고 그 이후에 법무부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어떻게 이미 한다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렵습니다. 검찰청법 8조 잘 아시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 검찰총장이 딸을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당연히 감찰 지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 2, 제3호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검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 나아가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자녀면 뭐든 용납되는 나라이냐? 법위의 가족, 법위의 권력이 진짜 존재하느냐? 법무부가 계속 침묵하면 불공정의 방조자, 정의 파괴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에서 문제 없다고 여러 번 해명하는 것을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떤 뉴스도 검찰총장이 그 채용 과정에 개입됐다 하는 뉴스는 저는 확인하거나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네, 고용부 차관입니다. 네, 차관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나몰라라 식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가 국가기관에 의해 짓밟힌 중대 사안인데 채용비리 조사 요청 사건을 국민권익위로 넘기셨어요? 저희가 넘긴 건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채용의 비리에 관한 그 신고 포털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월 4일 날 온 자료에 대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정을 거쳐서 국민권익위가 담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중대 사안입니다.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채용비리 조사의 강제성이 없고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응하지 않아도 그만이죠. 차관님,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친고 사건이 424건이고 관련해가지고 시정명령 제재가 84건입니다. 네, 공고사항 제외하면 382건이고 제재건이 63건이었죠. 예. 56건이 과태료, 그리고 6건이 시정명령. 형사처벌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고용노동부가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부처들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부처 안에 계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법안이 통과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빨리 고용노동부 일정 수준의 수사권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하는 역할은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근로감독하는 부분이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수사 권한의 효율성과 경찰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차관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한 2조 조금 넘습니다. 네, 약 2조 5천억 정도 되죠. 올해도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2조 5천억을 쓰면 뭐 하겠습니까? 이 노력보다 출신이 그리고 스펙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형 채용비리 앞에서 청년 일자리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네, 방금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심우정 검찰총장 건을 당연히
권력 비리라고 보시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도 만들고 일자리 매칭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차관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본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문제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의 자녀가 연루됐다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모두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청년들이 공정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 권력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채용 절차법 위반이 아니라 청년 정책의 신뢰 붕괴로 인한 정부 정책 무용론의 위기로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조사하시고 제도 개선, 법 개정, 실효성 있는 공정채용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지 있으시다면 지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 청구가 돼 있고 저희도 사실은 4월 8일 날 다시 제기됐기 때문에 행정조사 차원에서 이제 그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당연히 이제 비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되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감독관 수사 범위 내에서 이걸 넣을 것인가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차관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시던가요? 좀 봐야 될 사안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도 지켜주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바로 옆 30m CCTV 철탑에 노동자가 33일째 농성 중인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뭔가요? 혹시 노동자들하고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서울지방노동청 담당 과장이 가서 좀 뵙자고 했는데 일단 거부를 해서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의원님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노조법 2조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이고, 또, 원청과 지금 그 하청 간에도 하청 노사 간에도 워낙 50% 300% 해가지고 요구 조건이 워낙 차이가 나서 쉽게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청 과장이요. 서울청장도 아니고. 이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있었던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당시 그 노동자들이죠. 당시 유치한 부지회장이 1제곱미터 철창에 스스로 가두고 51일째 파업을 했었고 갑자기 정부의 강경 대응 메시지가 나왔고 470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지금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용노동 비서관이셨죠. 잘 아시죠? 예. 네. 근데 이후 언론 보도 그리고 녹취 등을 통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파업 중인 대우조선 해양 옥포조선소를 시찰한 뒤 경영진으로부터 파업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파업을 강경 진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급회의 소집, 담화문이 나왔고 윤 대통령의 산업현장 불법 방치 불가 발언도 나왔습니다. 차관님, 보안상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국가기관 산업시설이죠. 민간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도 그 당시 노사분기를 담당해 왔지만 사실은 그 관계는 명태균 씨 거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사실 명태균 씨 이전부터 저희 청장하고 가서 아니요. 국가기관 산업시설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가보안시설은 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국회의원 휴대전화에도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은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갑자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정 노동쟁의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대응을 지시했는데 그 당시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 당시 사안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한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정부가 이렇게 푸시를 하면 그게 해결된다는 전제가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건 마지막에는 노사 간의 하청 제외와 하청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한 사안은 없다고, 다만 저희는 지원하고 노력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래 지난 일인데 너무 늦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차관님이 이 셋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패싱당했거나 방조하셨거나 조력하셨거나.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대통령이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바로 회의가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차관님께서 당시에 정말 몰랐다면 정권 출범 즈음의 최대 노동쟁의 사건에서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무력화되고 비선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알고도 침묵하셨다면 비선의 불법적 정책 개입을 사실상 방조 또는 조력한 게 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불법 점거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하시면서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 무소불위로 산업 현장을 휘젓고 다니고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보고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 현안 대응 방식이었습니까? 이제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불과 앞으로 수개월 내면 모두 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서 명태균의 개입 정황을 알고 계셨는지, 윤석열의 강경 진압 기조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당시 쟁점이 된 노사분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금체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조 448억 원, 숫자도 안 잊어먹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후의 안전망, 이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난해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28만 명 정도 체불 근로자가 그렇게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 몇 명 했습니까? 대지급금은 10몇만 명으로. 예, 12만 8천 명 신청했습니다. 이 중 3만 명이 제도상 보장 한도 초과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돈이 1968억 원, 이들의 임금 체불액의 38%에 달합니다. 대유 위니아 3사 여전히 1천억 원 이상 임금 체불인데 이곳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를 넘는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대지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여주기식 안전망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재정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취약계층 체불 근로자한테 보상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정상 부담 때문에 2,100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죠. 네. 예. 저는 시행령 지금 당장이라도 개정해서 통상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시죠? 아니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체불 근로자한테 도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제도보다는 이게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지금까지 대지급금 나간 부분들에 대한 사측에 대해서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생존의 붕괴이자 국가의 무능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뒤늦은 사후 대처,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고 제도 밖으로 밀려나간 이 노동자들 사각지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유 위니아 임금체불 사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다. 네. 당군 일의 최대 임금 사기 사건입니다. 2월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횡령죄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부 무죄가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하고 회사는 법정 관리를 도망가고 회장은 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기업 회생 신청 30분 전에 회사 돈 10억 원을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무슨 자격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법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친인척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 친인척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민사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해서 재산을 되찾아오는 거하고 사기 회생죄 부분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처벌하는 부분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자들은 제도를 피해가고 법을 모르는 자들은 그 제도를 짓누릅니다. 요사 법치주의,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온 법치의 민낯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노동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수십 가지의 특경법, 행정죄 다 조사해서 추가로 고발을 했어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고발이 되거나 문제된 부분은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범죄 사실이 있는데 딱 한 건 10억은 송금한 거 가지고 기소한 게 무죄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는 유죄가 되고 일부는 무죄가 된 부분이 있고 유죄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시겠습니까? 고소 고발이 있거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체불 범죄자에 대한 강제 수사, 기업회생 제도로 활동하는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또 노동자 권리 회복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대책 즉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이선 인사는 대통령보다 먼저 지시했고 국가는 겁박으로 노동자들의 절규를 덮었습니다. 노동을 짓밟고 공정을 왜곡하고 정의를 외면해온 결과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권력을 위한 통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가는 가장 약한 국민부터 지켜야 하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시는 이선과 권력이 노동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길바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고단한 삶을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저 박홍배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